금주의 정치 전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김찬희 부소장 함께합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현 상황을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고요. 네.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지난 광복절 이 도심 집회가 뭐 이래저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용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보석 조건을 위반했죠. 정광훈 목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될 때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되는 조건이 이와 관련된 위법한 일체의 집회 시위 참석에 미조건 상태로 보석이 됐잖아요. 예. 이거를 사실 위반한 것.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정광훈 목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위반이죠.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그럼 지금 자가격리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자가격리 상태가 아닌 분들도 요새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 마스크를 쓰는 건 자기만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이건 인간적인 기본적인 도리인데 이걸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당시 동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자기가 스스로 벗고 그리고 연설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당연히 앉아있는 모든 분들한테도 마스크 쓸 것을 독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전국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수업하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단지 몇 분 정도, 몇십 분 정도 연설하는 사람이 특히 자가격리 상태인데 이 마스크를 벗고 연설한다? 이건 도대체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도 뭐 20만 명을 맞습니다. 훌쩍 넘어섰고 예. 검찰이 검찰이 이제 보석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제 법원에 맞습니다. 요청을 해서 법원이 이제 어떤 또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원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었나요? 네네. 제가 그걸 또 잊었네요. 네, 그래서 3월 달에 구속이 됐었죠. 아, 네. 총선을 앞두고. 네네. 이 앞으로도 사실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 같고요. 물론 뭐 이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장이 돼야지만 지금 좀 엄중한 상황이니까 각별히 좀 이 룰을 지켜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서울시가 사실 좀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다른 집회에 이렇게 합류하는 형식으로 네네. 또 편법을 써서 이렇게 집회를 함께 했는데 또 자기 교인들을 사실 집회 참여에 독려한 여러 가지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고 예. 지금 잘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정치적 견해는 굉장히 소중하죠. 예. 표시할 자유도 있고 그래서 근데 서울시도 광화문 집회를 뭐 봉쇄하지 않고 처음에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가 뭡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외면해버리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자기 교인이나 자기 정치 입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치가 아니죠. 예. 따라서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저는 진짜 참 기독교인들 예. 정말 자기 방역 수칙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규칙을 지켜왔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정광훈 목사가 참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빚었는데 옛날에 유명한 발언 중 이런 발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발언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나요?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분이 옛날 2018년도에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됐다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에 있거든요. 저는 이건 좀 반기독교적인 발언이 아닌가. 네. 그다음에 이번에 광화문 집회 행동, 특히 검사를 받지 마라. 진단검사를 고의로 은폐하고 지연시키고 이런 정황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교회 관계자들이. 이런 것은 참 교인으로 또는 목사로서 직무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직무정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예. 기독교 계통에서의 기독교에서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청취자 문자를 좀 전해드릴게요. 네. 3743님. 누구랄 것도 없이 이 광화문 집회하는 사람들 정말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뭐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9550님은요. 정치와 검찰, 언론, 종교계에 선지식이 많아서요. 코로나19를 거뜬히 물리치고 나라를 위해 지금부터 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고 네. 9550님은 어른도 마스크가 힘들지만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애국하는 정성으로 질병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스크는 눈물입니다. 이렇게 네. 올려주셨습니다. 예.
2346님은요, 지금 이 수해 복구에 또 열심인데 빨리 복구가 돼야 하는데 걱정이 크다고, 피해 지역 복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자도 올려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이 집중호우, 또 이 폭염,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이 삼중고가 굉장히 심각한 이 여름을 맞고 있는데요.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났습니다. 좀 8월로 이 모든 게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8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만 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좀 그 집권 여당의 이런 좀 독점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갖고 있는데 좀 야당으로 나눠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며칠 전에 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상생 협치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지 않는 이상 상임위원장도 안 받겠다 이런 예. 얘기 했거든요. 이때 상생 협치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뭐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달라는 거거든요. 아, 법사위원장. 예. 법사위원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네. 지금도 여전하네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가 사실 관례적으로 야당이 맡았던 면도 있지만 예. 법사위가 사실은 굉장히 권한이 세죠.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근데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가 본회의를 가게 돼 있죠. 예.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밖에 없는 나라이고 상원, 양원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원이 있는 게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법사위를 상원이라고 부르고 법사위원장을 상원 의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 상원이 없습니다만 그만큼 권력이 막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말이죠. 과연 상임위원장이 18명을 다 야당, 여당이 하느냐 아니면 야당한테 일부 나눠주는가 이게 과연 핵심 문제인가 하는 데서 저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과거에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게 사실 33년 만에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87년 5월이니까 87년 5월은 6월 민주항쟁 바로 직전 아닙니까? 사실 전두환 군사독재 이후로 처음이기 때문에 좀 놀라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폭거가 아니냐, 좀 독재적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 이제 이것 때문에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여론조사 과정을 쭉 보면 그 6월 29일이죠. 원구성 협상이 최종적으로 이제 실패하고 예. 상임위원장을 18개를 다 독식하겠다고 했던 게 6월 29일인데 그래서 6월 30일 날 지지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다시 다 복원이 됐거든요. 7월 7일 만에. 따라서 실제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 자체가 국민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꼈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지지율이 떨어진 게 7월 10일. 7월 10일이 7월 10일이 어떤 날일까요? 7월 9일 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때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긍정 의견보다 부정 의견이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8월 5일 날 처음으로 네.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8월 5일은 뭐냐? 어떤 날일까요? 전날이 8월 4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입니다. 아.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을 때 국민이 이거 좀 심하지 않은가 느꼈지만 잘한다면 과연 상임위원장 18명을 다 독식하더라도 개혁을 잘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한다면 이것도 용인할 수 있는 마음이 일주일 만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지지율이 회복됐으니까. 예. 근데 그 이후에 정치적 난맥상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과연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거지 그런 형식적인 문제 그리고 그걸 몇 개 더 그러니까 남겨준다.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생각하지 국회의 않습니다. 독점 구조를 바꾸는 게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거는 거네요. 정확한 정면 돌파가 아니고요. 네. 형식적인 문제 지나지 않고요. 사실 선진국들도 이런 구조가 늘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처음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런 걸 통해서 개혁 정치가 후퇴된다면 상임위원장 나눠주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대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 제스처를 하는 게 만약 정치라는 식으로 해서 국회 정치가 된다면 오히려 네. 정치가 퇴락하는 것이고 오히려 개혁 정치가 실종되면 오히려 지지율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여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또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이 성추행 의혹도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지금 이제 바라보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좀 9월 이 정기국회 전망도
상대적으로 좀 어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한 다음에 예. 여당과 야당의 반응을 보면 야당의 경우는 이제 당연히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여당이 뭐라고 했냐면 7개 상임위원장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6월 29일 날 결렬될 때 상황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상태에서 합의 또는 이게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 예, 그래서 이게 좀 계속될 것이다 며칠간 예. 이렇게 본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통합당에서는 또 새로운 정강 정책도 내놓으면서 네. 상당히 좀 약간 좀 붐업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분위기가 네. 좀 살아오르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이 분위기를 띄우지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이 국회의 독점 구조가 그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금주의 정치 전망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연구연구소 대한 김찬희 부소장이었습니다.